데이트 중에 한 남자가 자기 선택을 다른 여자들 앞에서 바꿔 말합니다. 옥순이 아니라 영숙 그리고 현숙이라고 말이죠. 이 장면 보통은 눈치 없는 말실수이지 않냐라고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 말 한마디 이후로 여자들 표정이 동시에 굳고 관계의 방향이 급격하게 틀어질까요? 이건 예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안에서 한 남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는 솔로 29기 4화를 총정리하면서 출연진은 다르지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장면을 분석할 겁니다. 남자 출연자들이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왜 굳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여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증폭이 될지, 결국 본인에게 얼마만큼 불리하게 되돌아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연애 매너가 아닙니다. 이건 집단 안에서 말이 어떻게 오용이 되고 개인의 감정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오해를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여자 네트워크는 뒤에서 험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느낀 불편함이 짜침이 빠르게 공유되는 구조,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자, 불량 연하들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정리라는 이름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5화를 저와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가급적이면 그 실제 내용을 그대로 읽기보다는 좀 더 저의 생각이 더 많이 첨가가 되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비평에 맞게. 그래서 조금 늘어질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여러분들의 흥미를 쭉 유지하면서 끝까지 들을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4화의 처음은요, 영호님과 현숙님 그리고 영숙님 이렇게 세 분의 데이트로 진행이 되죠. 여러분들 조금 오래되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조금 더 그때 기억이 돌아오실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영호아재가 진짜 빌런이 아닌가, 진짜 별난 행동을 많이 하죠. 계속해서 영숙과 현숙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 컨택을 많이 해서 옥수님을 골랐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물론 영호님께서는 4화 때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으나, 자, 그거를 이제 여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그냥 남자들끼리 쑥쑥대고 마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네, 여자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이 소문이 당연히 여자 여트워크에 의해서 쫙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얘기를, 옥순 얘기를 다른 여성들 앞에서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자, 이런 행동은 우리가 빌런들이라고 의심받는 자들의 그 계보가 있습니다. 자, 누구 바로 또 그분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데 25기 영철님입니다. 자, 제가 왜 영철님을 얘기하느냐, 자기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이 사람,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요. 자, 영철님이 방송상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 우리 영철아재 그 첫 인상 선택이 끝나고 영철님은 순자님을 택했으나 순자님은 영철님을 고르지 않았죠. 자, 그래서 차에서 자기를 골라준 세 여자, 현숙, 미경, 영자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순자님을 첫인상 선택을 하긴 했으나 그거는 전략이었고 실제로는 이순이다라고 해서 여자들 앞에서 말을 확 바꿔버리죠. 그때부터 그 여자들 표정이 정말 볼만합니다. 다들 싸늘하게 굳어요. 이순이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다. 순자는 원래 이순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진짜 여자를 보고 앞에서 휙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25기 미경님과 영자님 표정이 그 얘기를 딱 들은 순간부터 이제 싸늘하게 이제 굳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25기 영호화제가 지금 또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앞에서 자기 선택을, 첫인상 선택을 지금 25기 영철처럼 단순히 여자가 자기를 골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확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힘들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영순인가도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잠깐 딴 얘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혼 커플이 누구냐? 제작진이 어느 정도 지금 힌트를 더 좁혔어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소문이 막 그렇게 들렸잖아요. 영호님하고 영자님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에 가서 결혼하신 분들의 각자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경 패널이 현숙, 정숙, 영자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셋은 아니에요. 네, 아니겠죠? 네, 이 셋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냥 상철 영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작진에서. 일부러 블러핑을 넣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영자가 언급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저는 많이 찝찝해요. 그럼 현숙도 아니고, 정숙도 아니고, 영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남은 사람은 3명으로 좁혀지겠죠. 네, 옥수님, 그리고 영숙님, 그리고 순자님. 이 3명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남자 부분은 제가 미처 못 들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패널들이 언급한 사람을 빼면은 저는 답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상 영수가 언급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영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작진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제작진은 그냥 입국 닫고 있다가 영호 영자가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럼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가서 터트리면 돼요. 영호 영자가 아니라 실제는 A랑 B였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반전 효과에 의해서 시청률이 빡 오르고, 이게 나는 솔로의 긍정적인 효과죠. 이 반전을 줄 수가 있는데 왜 중간에 영자라는 걸 풀어가 있고 이거를 빠그라뜨렸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출연진들이 항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영호 영자가 제작진 측에서 푼 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영호 영자가 맞다고 한다면 굳이 영자를 언급해서 두 사람이 얽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빠그러뜨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빠그러뜨려서 아닙니다. 여러분 영자는 아닙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패널들이 영자를 후보에 언급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후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유도한 이유는 이 출연진들이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혹은 영호는 맞는데 영자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순자일 수도 있고 옥순일 수도 있고 영숙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또 잘 보니까 이 영숙님이 여전히 영호님을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저라면 이런 짜치는 소리 하는 사람을 필터링 할 것 같은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좀 어렵고요. 자, 어쨌든 저는 현재 영호 영자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 역설적으로 제작진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죠. 이후에 영호는 또 우리 영수만큼 짜치는 행동을 하고 있죠.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농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이니까. 자, 이후에 이제 영수님과 옥수님 중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제 현숙을 보인 앞에서 매겨버리죠. 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면전 앞에서 뵙는 거랑 인터뷰 때 얘기하는 거랑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미 여기서 저는 영호가 이거 품위유지 위반 아닙니까? 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하는 근거이기도 해요. 말을 조금 빡세게 한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요. 자, 이후에 이제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영호는 옥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가 옥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4화 때도 약간 영호가 슬쩍 어필을 하긴 해요. 영숙에 대해서. 우리 누나한테 뭘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등 약간 어필을 하긴 하는데 글쎄요. 만약 영숙이 취향이 특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랑 같이 가고 싶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영숙도 결혼 커플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영숙을 이제는 60%로 놓고 옥순을 4%로 놓겠습니다. 10%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영숙도 좀 바뀐 것 같다. 영자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처음에 소문이 틀렸다는 거고, 그리고 영자도 비록 영호를 첫인상 선택하긴 했으나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합니다. 아니면 이것도 역으로 제작진이 블러핑을 넣을 수가 있나? 잘 모르겠네요. 자, 계속 보도록 하시죠. 이후에 우리 영화제 계속해서 속된 말로 찌질거리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말 계속하죠. 상대방이 싫다는데 뭐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두 분 만나게 되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저번 화 때 영호의 예고편 모습을 보면서 이거 꽁 대신 닭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옥수님은 이제 극도로 빡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걸 방송상에서 보고 내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터크로 미리 그 소문을 듣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반응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영숙님이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죠. 아까 걸어오면서도 그렇고 이 데이트하는 장면에서도 영혼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포기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영숙조차도 영호의 이런 행동이 잘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의아해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영호 선생 계속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는 너무 연애를 현실적으로 했다. 현실적인 조건과 맞는 사람과 주는 연애를 했다. 뭐 직업 때문에 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뭐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됐지만 여기 와서는 다르게 연애를 하겠다. 그 사람의 매력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다. 자, 제가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진짜 대놓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로 여기 와서 달라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그런 말이 나한테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여러분 몇몇 분 탐정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최대한 그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천천히 최대한 지연시켜서 보여주는 거랑 조금 자신의 기분이 뒤틀어졌다고 해서 바로 관계없는 제3자들에게 이렇게 내뱉는 거는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들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영호가 경찰이잖아요.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저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영호의 발언은 결국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럼 연애하면 다 현실적으로 연애하는 거네? 다 진심이 아닌 연애, 진심 아닌 사랑. 자, 환승연애 포에서 우리 환승연애 포에서 우리 지연님과 원규님이 너가 왜 나한테 진심 아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 라고 해서 지금 한참 한따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발언이 정말로 경찰로서 품위 유지에 맞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방송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분이 아니 경찰인 거랑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경찰은 달라요. 이 공무원들은요 24시간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특히 경찰은 더 빡세요.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이런 방송상에서 이렇게 경솔하게 말한다는 거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호가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에이 저 빌런 하면서 그냥 욕하고 말지만 이렇게 자신의 연애라든가 생활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을 정말로 경찰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민원을 넣게 되면은 경찰청에서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을 경찰로 하고 있으면 만약에 저 사람이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손을 대거나 그러면 그거를 내가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호의 행동이 조금 더 위험하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경찰이라고 깐 순간부터, 공무원이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속한 기관 전체가 지금 욕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 역시 경찰은 저렇지 뭐. 나도 저번에 경찰이랑 어떤 여성이 나와갖고 나 저번에 경찰이 연애했는데 걔도 그렇다더라 라고 해버리면, 야, 그럼 경찰은 다 저런 식으로 연애를 하나 보네. 현실적인 연애를 하나 보네. 경찰은 다 저런 사람들이야? 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숙님이 지적을 딱 해버리죠. 아니, 그러면 현실적인 연애만 했고 진심 어린 사랑을 안 해봤다면서 어떻게 알아라고 하니까 우리 영호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탁 던지면서 영호를 탁 쳐다보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순자가 영수와 데이트해서 영수에게 사실 난 영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슬쩍 영수가 어떤 표정을 지는지, 어떻게 순간적으로 바라보는지를 읽고 있는 순자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발에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읽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신무서 매니아의 이 동영상을 좀 예습하고 간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어요. 특정한 말을 탁 던졌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저랑 유사하죠. 조금씩 이 출연진들도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제작진들도 진화를 해야겠죠. 프로그램 시스템은 그대로고 출연진이 더 정교하게 들어가게 되면 때로는 제작진이 이 출연진들의 변화를 놓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가보죠. 이후에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또 영호님이 이제 반박을 하거든요. 그때 순간적으로 영호님이 자기도 모르게 왼팔을 이제 흔듭니다. 특정한 순간에 나오는 이런 행동들을 체크하면 좋아요. 그때는 그 사람의 심정에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내가 크게 심정에 변화가 없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영호처럼 이렇게 팔을 흔든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움찔한다거나 눈이 커진다거나 혹은 고개가 살짝 떨린다거나 눈이 순간적으로 돌아간다거나, 자,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무조건 거짓 반응이라고 확진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내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들은 순간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표정이 차분해지는데 그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면 우리가 영호가 반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듯이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가령 이거는 이제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이재명 씨의 모습인데요. 잘 보시면 순간적으로 팔이 까딱이죠. 미세하지만 이런 반응들. 저는 이제 이재명 씨가 오른팔을 까딱이는 거는 이제 강조 반응이라고 보긴 합니다. 갑자기 정치에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정치적인 어떤 거를 떠나서 하나 예시로 정치인이라든가, 그쵸, 방금도 나왔죠.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 정치인 너머에 실제로 그 사람의 느낌이라든가 기분을 우리가 추론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래서 팔까딱이를 하고 있는 영호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영호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진짜 좋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영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죠. 안 해봤다면서요. 진짜 좋아한다는 게 그럼 뭔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해본 적 없고 다 진짜 좋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진짜가 뭔지 모르는데 진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호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과거 연애에서 앞으로 좋아했던 여자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짜치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00% 좋아했던 여자는 없었던 것 같다. 왜 영호는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과 그가 연상녀를 바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조금 더 그 영호님에 대해서 조금은 치우친 상태로 제가 답변을 감히 드리고자 한다면, 영호는 과거의 연애가 굉장히 끔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는 100% 주게 된 순간 자기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100% 좋아했던 여자는 없는 것 같다라고 자기 방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자는, 이 누나들은 특히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좀 성숙하고 아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영호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옥순에게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심적으로 흔들린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이전 과거의 연인들, 영호 입장에서 아주 그냥 나쁜 여자들이겠죠. 그 여자들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면서 누나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걸 원래 그게 목표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건 그거고 그건 영호 입장인 거고요. 특히나 그냥 세 명이서 따로 만나서 얘기하는 건 몰라도 본인이 충분히 방송에 나갔고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본인이 과거에 연애했던 100% 좋아함을 받지 못했던 그 여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짜치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영호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옥순 또한 마찬가지일 거야. 옥순 또한 날 고르지 않았고 나에게 상처를 줬어 라고 해서 영호 입장에서는 과거에 연애하면서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과 옥순이 지금 연장선상에 있고, 영숙님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현숙님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자기도 모르게 병치시켜 놓은 게 아닐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영호님이 그 이후에 영수님께 남사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영수님의 대답이 이제 버벅거리거든요. 중간에 카메라를 딱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정말 없을까요? 저는 신체 언어상으로서 그녀의 말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호계의 영수한테 바로 돌직구를 박아버리죠. 계속해서 나를 선택할 것 같고 최종 선택도 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아까 영호의 마음에 대한 저의 설명이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은 마음이 안 변할 거죠? 옥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기존에 나와 연애했던 사람들은 나를 통수치고 떠났어. 당신은 그러지 않을 거지라는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최대한 영호에 대해서 옹호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시청자들의 불쾌한 감정은 다시 잠깐 내려놓고 왜 영호가 그렇게 행동을 했냐에 대한 저의 해석은 그런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영호가 과거의 상처에 매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경찰로서 상당히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것도 맞지만 또 인간으로서는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호님과 현숙님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현숙님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가방이 늘 앞에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자체가 좋은 시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방어적이고 현숙님이 계속해서 입술을 깨물거나 지속적으로 자신이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신체 언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영호님이 묻자 현수님께서 지금처럼 카메라를 보면서 뭐 영호님이 1순위다 라고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녀가 점점 영호에게서 관심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우리 현수님 영호로부터 이제 두 분 외에는 선택을 안 할 것 같다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이제 눈이 풀리죠. 이거는 카메라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근데 어쩌라고 라는 느낌으로 전 더 많이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후에 현숙님은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말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제 영호에게서 마음이 떠났죠. 또 플러스 현숙님은 영호가 영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의식했다. 하종일 그게 너무 신경 쓰였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현숙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본인이 결함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함에 대해서 아 내가 확실히 부족해서 영호가 나를 안 보는 게 아닐까? 영호가 외모를 많이 보네? 나는 외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닐까? 자, 마치 여드름이나 이런 거 같은데 보면요, 여드름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라는 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자꾸 여드름을 보면서 아 왜 자꾸 여드름이 나지? 이거 빨리 짜야 되는 건가? 건드려야 되는 건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툭툭 건드리고 신경을 쓰면 당연히 그 여드름이 자극을 받아서 확장이 되기 쉽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좀 불편하고 불쾌하고 나에게 결함이 있는 부분이 드러나긴 하지만 안 건드리는 게 최상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질병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조치를 해야 된다면 어떤 질병 같은 경우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현숙님은 내가 뭔가 결함이 있는 건가? 혹시 그래서 영호가 날 떠나면 어떡하지? 혹은 영호가 나를 추하게 보면 어떡하지?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끊을 수 없어서 그 생각을 돌리기 위해서 영호와 영숙이 서로 짝짝꿍 되거나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더 자극을 받는 거죠. 아 그렇구나 실제로 내가 별로이구나 라는 거를 의도치 않게 계속해서 자기 확인을 하고 그 자기 확인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누굴 만나도 이제 그게 신경 쓰이고 그거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즉 자신의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실제로는 별게 아닌데 말이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외모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르고 기준도 다 달라요. 처음에는 지금 다 옥순으로 몰릴지 모르지만 모르죠. 또 영호랑 다른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고 뭐 순자일 수도 있고 영숙일 수도 있고 말이죠.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다만 현재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영호 영숙도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현숙님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결함이 있거나 스스로가 추하거나 문제 있다고 하는 그 시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즉 우선은 그 생각이 맞다 옳다 그걸 따지기 전에 앞서서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디서부터 그 생각이 왔을까? 즉 근원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럼 뿌리를 확인하고 나면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아 내가 외적으로 조금 딸리긴 하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내가 다른 부분에서 이제 집중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그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현수님이 외적으로 이상하다거나 못생겼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요. 제가 왜 그렇게 느끼냐면요, 사람이란 건 아우라가 있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병원에나 기찻길에 갑자기 누가 쓰러졌어. 아무도 치료를 못해. 근데 현숙님이 안에서 약을 탁 꺼내가지고 탁 먹여.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쓰러진 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그 외모조차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숙님은 자꾸 외모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모, 이목구비 이것조차도 주관적이라니까요. 정말 그때 딱 약을 꺼내서 먹이고 그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못생겼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설령 실제로 외모가
일반적인 연예인들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그 힘은 굉장히 강력한 거고, 그것은 충분히 매력적인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못생겼다, 아니다, 예쁘다 라고 말 못해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 그 사람을 구하는 그 관점에서도 난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다르게 보인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난 이런 스타일을 좋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기준을 정해요. 뭐 전지현처럼 생기면 A고, 뭐 아닌 사람은 B다, 뭐 일반인은 C다라고 막 정해서 자기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그걸 괴롭혀요. 그리고 그걸 또 착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준을 쓱 듣고 은근슬쩍 야 너를 A로 만들어줄게 하면서 100만 원 주면 내가 너 C를 A로 만들어줄게 하면서 또 그걸 착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싫어서 거듭해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어 선생이 현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데이트를 하실 때 현수님을 고를 수도 있다라고 영수님께 말하는 순간 우리 영수님 눈이 싹 돌아가고 있죠. 얼굴은 웃고 있지만 뭐지 내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는 표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수님이 나 대체대가 된 건가? 꽁 대신 닭이요?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자, 이후에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면서 영철과 함께 짜장면을 먹고 갯벌 탐험을 하는 등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영식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아무리 봐도 영식님이 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그 나는 솔로 초반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20대가 출연하니까 아가 여기 잘못 나왔어, 여기 아가가 올 때가 아니야 라고 다른 출연진이 그 자기소개할 때 그 출연진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각 프로그램마다 풍이 있고 성향이 있는데 약간 제작진가 조금 무리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수님과 옥수님의 데이트 장면인데요. 자, 우리 광수님, 나는 솔로 27기 광수가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죠. 그 당시에 광수 아재도 정수님한테 그렇게 다 이실직고를 해버리죠. 순자님한테 얘기 들었다, 정수님이 저 고른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힘이 빠지는 겁니다. 내 얘기가 왜 이렇게 도는 거지? 라는 느낌을 저는 옥수님 또한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얘기를 왜 자꾸, 남자들끼리 왜 자꾸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누구를 고르든 좀 그거를 좀 얘기 안 하면 안 되나? 좀 민망하게 말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광수는 옥순을 차지하려고만 하지 어떻게 옥순과 함께 할 것이며, 또 옥순을 포용해 나가고 옥순에게 여유로운 공간을, 드넓고 좀 편안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죠.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저번 동영상에서 광수의 이런 행동은 영철을 보면서 깔깔 웃거나 아유 코미디언 인기 많죠 라고 하면서 본인은 옥순에게 한 표 받았다는 거를 자랑하듯이 아우 기분 좋네 라고 연달아 딱 얘기하는 장면에서 이미 광수의 인성이, 즉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드러냈고 옥순 또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옥순은 굳은 표정으로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목덜미에 손을 대거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놀란 표정을 짓거나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굳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옥수는 광수와의 대화를 이미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옥수님도 인터뷰 때 말씀하시죠. 왜 광수님을 골랐냐? 광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등, 그래서 저는 옥순이 광수를 2순위로 둔 이유는 영수 한 명만 말하는 순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없거나 또 한 명만 말하는 게 약간 민망해서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옥순의 1순위는 영수고 지금 남자들 사이에서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전멸이야. 자, 또 어떻게 또 나는 솔로가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좀 튼튼해서인지 또 결혼 커플이 나오기도 하는 등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남자들은 제가 봤을 땐 전부 다 빌런의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고 보고 있기도 해요. 어떻게 결혼했는지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서 9화까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옥수는 영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표정이 지금처럼 확 밝아지고 앞머리 따기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머리 따기 혹은 반대편 손으로 머리 쓸기, 여기를 쓰는 거예요. 이 오른쪽 손으로 왼쪽을 쓸거나 왼쪽 손으로 오른쪽을 앞머리를 위아래로 쓰는, 즉 반대편 머리 쓸기가 나오거나 전형적인 호감 반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요새 들어 폼 좋은 영수들 하면서 하필이면은 28기 영수랑 29기 영수를 같은 선상에 놓더라고요. 자, 이거는 저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28기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 제작진도 다 알고 있잖아요. 대놓고 사계에서는 이야기 보따리 아저씨 나오네 라고 하는 등 그래서 저는 이미 제작진들 또한 영수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순간적으로 광수님이 만약에 남자친구라면 맞춰주는 남자가 좋냐 아니면 소신 있는 남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옥수님이 순간적으로 남자친구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표정이 딱 굳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영수라고 한다면 표정이 달랐겠죠. 영수가 남자친구를 하면 적어도 이때 시점 기준으로는 옥수님이 다른 표정을 지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해요. 자, 반대로 소신 있는 남자가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미소를 딱 짓고 있는, 하지만 눈은 굳어있는 옥수님의 표정을 통해서
다 맞춰주는 남자에서는 눈이 커지기만 하고 그 이외에 소신 있는 남자에서 미소를 짓는 거 봐서는 실제로 옥순이 무의식적으로 소신 있는 남자에게 끌린다는 것을 신체 언어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대답을 그렇게 하시죠. 자, 이후에 간접적으로 남자들에게 이제 대생 여자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자,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거 자체가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주된 포지션인지, 나는 어떤 포지션인지를 묻고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불량연애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남자 출연자인 츠짱이 이제 여자 출연자인 베이비한테 물어요. 지금 대세인 남자가 누구야? 라고 함으로써 자,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신이 어떤 남자들 사이에서 츠짱이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도 해요. 간접적으로 떠보는 거죠. 남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옥순도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략적이죠. 자, 이후에 옥순과 광수의 식사 데이트 장면에서 옥순은 계속해서 양자 관자놀이를 누르는 표정을 짓기도 하는 등 상당히 좀 긴장하거나 방어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혹은 이런 식으로 눈을 깔아버리거나 표정이 계속해서 굳어있죠. 혹은 이런 식으로 인상을 찌푸리면서 목을 긁고 전체적으로 광수를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옥수는 순간적으로 광수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밖에 만나서도 외적으로 호감 가는 사이냐라고 했을 때 호감 가는 사항 이러면서 말을 더듬죠. 여기서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광수는요. 김치국을 마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상당히 좀 짜친다고 보고 있어요. 설령 옥순이 자기를 골라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나를 골라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나 또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야죠. 마치 상대가 나를 언제든 골라줄 것처럼 지금처럼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네? 내가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계속 낮추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지 저는 사랑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옥수님이 아주 그냥 폭탄을 던져버리죠. 자, 기회가 되면 영수님과 대화를 해보라고 말을 하는 등 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아레니술이 이제 삐뚤어지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건 이미 끝났습니다. 자, 왜 끝나냐? 다른 사람 더 알아봐라. 이거는 웬만하면 거절이에요. 아직까지 이 말을 해서 잘된 케이스는 저는 아직까지 20기부터 지금 29기까지 본 적이 없어요. 끝난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광수가 김치국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가 상당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르는 데에 둔하고 24기 영수에 대해서 그가 상당히 지금 권력자의 행동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가 툴립씨에 대해서 한번 안아봐야 될까요? 라고 나는 솔로 사계 민박 12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그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의심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는 24기 영식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기도 하는 등 공감 능력보다는 상당히 가학적인 그런 느낌을 더 많이 줬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저는 광수 또한 순간적으로 옥순에게서 다른 사람 더 알아봐라, 영숙에 대해서 더 알아봐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과 같이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영철에 대해서 코미디언 드립을 치고 너는 코미디언, 야 코미디언이 민현이랑 결혼한대 라면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근데 실제 진짜 민현인 옥수는 나랑 데이트를 하네 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웃어버린 것처럼 저는 광수가 24기 영수와 상당히 유사한 지점, 즉 자신이 굉장히 권력층 혹은 굉장히 고위층에 있고 상류층에 있고 내가 굳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착각이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의심하고 있기도 해요. 자, 이후에 옥수님은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 영수랑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눈이 왼쪽으로 가죠. 옥수네 왼쪽이 이게 광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표정이 나오거든요. 표정이 좀 굳어있죠. 이것이 부정 반응이고 오른쪽 지금처럼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이 표정 영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영수가 1순위다. 영수랑 더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나오고 있는 긍정 반응이라고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수님이 데이트가 끝나고 낮에 한 번 더 데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옥순과 걸어오는 장면에서요. 옥순이 말을 안 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저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예의상으로라도 하는데 옥순은 그냥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거절을 광수가 못 알아먹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 후에 이제 상철과 영자님이 데이트를 하고 서로 죽이 맞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상철과 영자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는 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영자는요. 관심 있는 사람과 관심 없는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영자씨가 관심 있는 사람, 즉 미리 보기에서 나 같은 여자 많이, 나보다 더 예쁜 여자 많이 만나봤겠지만 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랑 지금 상철에 대해서 영자가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영자가 그냥 예의상 호감 있다 정도로만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실제로 상철이 자기가 아닌 다른 남성을 고르는 것처럼 4화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철이 영자를 지나가는 모습. 물론 이제 장난삼아도 유턴을 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상철이 옥순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상철은 영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데이트 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옥순에게 매달리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여자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야, 상철이 현수한테는 이랬다더라, 영자한테는 이랬다더라, 옥순한테는 이랬다더라, 이 소문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은 저는 상철이 미리 보기에 나왔던 것처럼, 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그 후회를 할 결론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광수아재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영수는 이제 순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반대로 광수는 나 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같은 세상에 지금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동상이몽일 수가 있나. 네, 옥수는 영수에게 마음이 틀고 있는데, 네, 광수는 열심히 김칫국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등, 김칫국도 너무 심각한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곳에서 딱 만났지라고 얘기하거나, 나중에 이제 본인이 먼 훗날 이제 광수님도 정신을 차리시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10년 전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철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긴 해요. 네,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고, 다만 광수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영철에 대해서 이빨을 드러낸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옆에 있던 상철도 열심히 이제 김칫국을 마시면서 커플 1차 데이트를 한 기분이야 라는 광수의 말에 대해서 영자님 매력 장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상철도 마찬가지로 김칫국을 열심히 마시고 있죠. 문제는 상철은 영자에 대해서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아요. 옥순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대화 신청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후에 옥순님과 영자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옥순님은 간접적으로 광수에 대해서 대화는 잘 됐지만 글쎄요, 그 이상의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듯, 동시에 영수의 마음속에 옥순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또 확인하게 되면서 영수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자, 그 후에 영식님과 영자님의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영식님을 거듭해서 알고리즘적으로 생각을 한다, 여전히 그는 연애에 대해서 마치 시험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이 대학 경쟁, 입시 경쟁에서 성공을 했고 그 이상의 성공을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이 매몰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할머니의 좋은 손자, 부모님의 좋은 아들로만 생각을 할 뿐 그 둥지를 벗어나서 자기만의 세상을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뭐 속된 말로 어린 왕자라고 표현하는데, 어린 왕자는 반대죠. 어리지만 왕자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식님은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 마음은 어른이 되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영식의 모습은 영식님이 이상하다라고 비난하기보다 수많은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처럼 지금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기도 합니다. 점점점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실패를 겪고 그 실패를 이겨낼 용기나 힘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구조적으로 새로 들어온 신규들은 중고신이야 많이 성행을 하는 것처럼 신규들에 대한 기회를 점점 주지 않고, 한번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다시 겪고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망가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데라곤 다시 자신의 부모의 품 혹은 과거로 회귀를 하거나 과거에 매몰되고 과거의 영광만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나마 영식님은 이런 입시 경쟁에서 성공을 했기에 왕정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평생 갖고 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입시도 실패를 했고 밖에 나가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난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해도 난 실패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점점 이제 은둔형 외톨이 되거나 세상으로부터 접촉을 피하고 쓸쓸히 사라져가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구조는 사실 잘 보면 이 기성세대들이 이제 똥을 싼 거죠. 그 사람들이 해먹고 다 해먹고 자기 자식만 챙기고 세상이 망가지든 말든 내 자식, 내 아들, 내 가족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그 이기주의의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결과가 결국 모두를 이제 죽이는 꼴이 된 게 아닐까? 감히 제가 사회에 대해서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동의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영신을 보면서 좀 다양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신님과 영자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외골 나왔다, 대학교 말하고 싶지 않았다. 자, 이것 자체가 실제로 말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가 그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가 어디 나왔는가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고 그것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정말로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자산이라고 한다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아직 그는 과거의 영광에, 즉 과거와 자신이 이룬 성취를 포기할 용기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는 계속해서 어른으로서가 아닌, 성인으로서가 아닌, 독립된 남자로서가 아닌 여전히 마음속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불량연애에 딱 입학을 시켜야 돼. 불량연애 입학. 불량연애 입학을. 어이씨. 어이씨. 자, 우리 영신님 한번 이 불량연애 입학을 시키면 어떨까?
가서 우리 이제 빡센 이제 태클에게 태클도 맞아보고 측장에게 오자마자 멱살도 잡혀보고 그리고 우리 이제 빡센 센 언니들 베이비한테 이제 물컵으로 물도 맞아보고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자, 불량연애 재밌거든요. 재밌으면서 굉장히 이거 뜻깊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잘 설계를 했고 일본이 이 한국식 예능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창적으로 해석을 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금 자극적이고 좀 불쾌한 부분도 많긴 하고 그렇지만 한 번쯤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자, 어쨌든 불량연애 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영식님 계속해서 학교 자랑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신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간 욱하면서 난 여기서 성과를 내고 싶다. 이 성과라는 말 자체가 저는 여전히 영식이 그가 연애라든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넓게 보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봐요. 성과라는 거는 이룬다는 건데요. 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성과를 내려고 해도 상대편의 마음이 이미 정해졌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 성취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신분석상으로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 거는 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물론 후반부 가서 없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처음에 그 사람이 느꼈던 무의식적인 그 역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걸 바꿔봤자 그 사람이 평생 내 옆에서 괴로워할 바에 떠나서 그래 너가 좀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가 저는 더 그것이 진정한 성과라고 보지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의 삶과 인생 그리고 쌓아왔던 느낌들과 무의식들이 무의식에 층층이 쌓이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예의도 많긴 한데 영신님이 성과를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을 억지로라도 틀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겠다. 내가 연애라고 하는 어떤 방점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은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신님이 이제 비유를 하죠. 이제 수시 준비 중인 사람한테 정시로 대학 가라고 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아직도 그가 여전히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대학교나 어디 대학을 아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가 학원 강사면 모르겠어요. 그럼 좀 이제 용서가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원 강사들도 뭐 20세기 영호님도 그렇고 29기 영자님도 그렇고 되게 냉정해집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대학에 가는 거랑 누군가를 잘하게 만들어서 대학에 보내는 거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수님과 영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님이 지나가던 옥수님을 불러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옥수님이 순간적으로 이제 발이 이제 동동이가 나와요. 발을 왔다 갔다 하거나 떨거나. 보통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거나 호감이 있을 때 발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발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을 숨길 수가 있는데 행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발은 가장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나오는 반응이다. 의식의 필터링을 거치기 전에 나오는 반응이라고 해서 발 동동이가 나오거나 발이 편안해하면요 그 사람에게 호의적인 반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수가 굉장히 노련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8기 영수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옥순이 자신에 대해서 칭찬할 때 영수는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장면을 다시 보면요. 비록 영수가 인터뷰상에서는 나도 옥순에게 호감이 있다고 말하지만요. 실제 이 장면을 다시 보면 옥순이 하는 말에 반박을 해요. 언제 티를 내셨죠? 그랬다고요? 전 잘 몰랐는데요? 라고 하는 등 오히려 옥순으로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고 더더욱 그가 자신의 그 상대적인 위치를 올리고 옥순의 위치를 내리기 위해서 계속 말을 꺾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옥순은 자신에게 절반 이상 넘어왔거든. 영수는 순간적으로 이거는 자신이 해왔던 그 영업적 마인드로 이제 자 흥정 들어가는 거죠. 자 옥수님 이제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건 거예요. 아 이거 그거는 거기 가고 그 가격이 살려면 거기 가세요. 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이제 장사 마인드를 딱 돌입을 해서 이제 구워 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옥순이 자신의 패를 모두 다 깠을 때 나는 영순이 마음에 들고 영순님이 했던 뭐 2개국어 3개국어도 마음에 들고 막 얘기를 할 때 정말 차분하게 마치 정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손톱을 탁 뜯는 것처럼 정말 흔들리지 않은 척 마음속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다 들은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영수가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다음 데이트할 때 내가 옥순님 골라줄게요 라고 툭 던져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 때는 옥순이 1순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영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28기 이야기 영수급으로 이 흥정이나 사람 마음을 흔들고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상대방이 안달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숨기는 데는 능하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수의 4명은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거죠. 솔직히 4명 무슨 21기 때 간제비 기수도 아니고 우리 21기 전설의 21기 현숙님처럼 간제비 기수도 아니고 너무 많은데요. 4명. 그것 자체가 저는 영수가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수 아재가 특정한 순간에 오른눈을 긁거나 왼눈을 긋는 동작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사실 1화 때인가 2화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와 같이 특정한 동작이 어떤 심리 상태 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특이한 동작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자기 눈을 긁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긁는다는 거는 이 긴장감을 보통 완화하는 긁음으로써 그리고 플러스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나오는 동작이긴 한데요. 이처럼 사소하지만 특정한 사람의 동작을 우리가 집요하게 보게 되면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의 진짜 심리 상태라고 의심될 수 있는 뭔가를 캐낼 수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우리 영수아재 지금 정수객이 했던 말 또 하고 있죠. 시각적으로 눈이 가요라고 정수객이 얘기했다면 옥순에게는 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선호한다. 이거 뭐 제가 봤을 땐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시각적으로 눈이 간다. 외적으로 눈이 간다. 외적으로 선호한다. 저는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거울을 보면 알 거 아니냐라고 하는 등 굉장히 냉정하게 그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다 꽂아준다는 점에서 저는 영수가 28기 영수와 유사하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다시 영자님과 영식님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고, 요거는 사실 저번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려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영자는 영식이 여전히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대학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가 아직 그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가 해명의 역설에 빠진 거예요. 해명하려 하면 할수록 그 해명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는 제가 이제 서브 채널에서 그 정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정치의 가장 치명적인, 가장 큰 권능은요, 뭐냐면요, 질문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권력의, 정치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할 수가 없으면요, 답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럼 기록이 안 남아요. 그럼 그거는 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원피스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원피스의 악역인 이 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감히 캐내지 말지어다, 답하지 않을지어니. 답을 하지 않게 되면 공적으로는 없는 일이 되고, 그것이 저는 정치인들의 권력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식은 이제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말려든다? 본인이 해명하면 할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본인에게 불리한 말을 이제 툭툭 내뱉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불리함은 계속해서 그가 자신의 뭐 과거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수록 영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너가 그 기억을 어떻게 기억하든 간에 그 기억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너가 그 소용돌이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자가 말을 좀 거칠게 하고 함부로 했지만 뭐 왕자림민이 뭐니 그러게 했지만 진짜로 영자가 말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영수가 있었다면 영수가 자신의 그런 얘기를 했을까? 영수가 짜치는 잘난 척을 했지만 영수는 자신에 대해서 잘난 척을 하죠. 나 세계국어 할 줄 알아요. 오히려 영수는 대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다. 나 세계국어 할 줄 알고, 나 이렇게 해외도 갔다 왔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직업을 갖고 있어에 더 초점을 두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미화를 하거나 그거를 현재로 끌어와서 잘난 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영식과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자가 궁극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거는, 너가 정말로 맨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는 거야? 너가 이때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부정을 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는 그 어느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정말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어? 라고 묻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영자가 찾는 사람, 그리고 영자의 삶 또한 좀 그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영수와 옥수님이 이제 술판을 벌이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진 듯한이라고 자막을 띄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이거는 28기 영수 옥순과는 다른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함께하는 일상적인 데이트를 함께 하자는 식으로 대화를 할 때마다 그렇게 흘러가요. 미래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나는 솔로 촬영 중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가령 나는 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나 지금 뭐 수영 자격증도 있고 이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등, 그리고 옥순도 내가 여행 가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등 상당히 많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한, 현실에 나와서 뭔가를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한다면, 영수와 옥순과의 대화는 뭔가 얘기를 나누고 친밀해 보이지만 뭔가 아직까지는 제가 크게 쌓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거를 기점으로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두 사람이 뭔가 쌓이는 건 없다고 느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영호가 또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영수 보고, 야, 우리 누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하면서 영숙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또 영수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영호한테 마음이 간 거죠 라고 하면서 지금 27기 영수가 있던 그 실수를 또 하고 있죠. 우리 27기 영수 아재,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대놓고 거절을 한다거나 두 사람만의 얘기를 꺼낸다거나 하는 등 실수를 지금 저는 영수 아재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의 속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영숙이 뭐라고 할까요? 노라고 하는 순간 영어를 대놓고 거절하는 게 되고, 예스라고 하는 순간 다른 선택권이 없어지게 돼요. 제가 거듭해서 영수를 1화 때부터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생각 없이 말한다는 거죠. 영숙 입장에서는 이제는요,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관심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비록 영수가 속마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옥순보다 더 끌리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해요. 직접 찾아가서 영수가 나중에 영숙을 찾아가서 혹시라도 내가 비집고 들어갈 팀이 있냐, 옥순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과 영수가 먼저 가서 영수에게 표명한 거는 저는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영수가 1순위가 영숙이고 2순위가 옥순인 것 같아요. 영수는 비록 이제 옥순을 찾아가서 대화하게 하지만 그때 옥순을 하고 대화할 때는요 굉장히 고자세거든요. 그래요? 티 낸 거 맞아요? 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자세로 옥순에게 얘기를 했다면 영숙은 먼저 자기가 찾아가서 지금이라도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등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철님이 옥수님과 대화 신청을 해서 두 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옥수님은 상철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난감할 때 나오는 자세인 목을 꽉 부여잡는 자세가 나온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으면서 오른 혀내림이 나오기도 하는 등 전체적인 자세는 긴장 반응입니다. 긴장 완화 반응이죠. 긴장을 했기 때문에 나온 긴장 완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왜 옥수님은 그러면 애매하게 말했냐? 이거 옥순이 나쁜 여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저도 충분히 그 생각에 공감합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본능적으로 옥수는요. 상철 앞에서 대놓고 거절은 못할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자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대놓고 말 못해요. 남자들은 대놓고 말하길 바라고 저도 한때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가령 옥순이 광수에게 영순님도 알아봐라, 다른 사람도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등 계속해서 돌려요. 반대로 지금처럼 상철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대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본능적인 이제 두려움이죠. 왜냐면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약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자 스스로가 마음을 접기를 바라고 그래서 옥순도 이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골랐던 어떤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 못하고 예스라고 말 못하는 그런 애매함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관리다, 어장이다 그런 거라기보다 상철이라는 사람이 너무 몰아붙였고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게 된다면 상철을 실망시키고 혹시라도 상철이 뭐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제 도요타 플랜 디귿, 이응, 티읕, 피읕 리그로 가게 되면 좀 위험하잖아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좀 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같나요? 라는 말 등에 대해서 비슷비슷합니다 라고 밖에 얘기를 못해요. 다만 광수가 상철보다 위라고 하는 등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옥수님이 상철님보다 광수님이 더 위에 있다 할 때 순간적으로 상철이 약간 지퍼를 거칠게 끌어올리면서 카메라를 딱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옥수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치 않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퍼를 올리면서 카메라를 딱 보는 사람 앞에 내가 지금보다 더 센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옥순이 저는 살았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상철님이 데이트하고 나면 달라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과 같이 눈이 탁 떨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굳어버린 거예요. 순간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약간은 두려움과 약간은 걱정, 약간은 부담스러움을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표정을 지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철님이 옥순이한테 그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80년생, 90년생, 91년생이었다면 느낌이 확 오겠냐? 라고 했을 때 옥순이 아까 광수님께 보여줬던 그 표정, 아랫 입술 삐뚤이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요 장면이었죠. 아랫 입술 삐뚤이. 자, 이거 언제 나왔다? 광수님, 영수님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거절했을 때 살짝 나오고 있고 지금은 크게 나오진 않아요. 혹은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왼쪽 입술이 삐뚤이가 나오는 등 저는 옥순의 왼 입술 아래 삐뚤이는 아랫 입술 삐뚤이는 아랫 입술 왼쪽 삐뚤이는 거부 반응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철님이 내가 나이가 어려서 부담스럽니 뭐니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옥수님이 눈이 이제 쫙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미 표정 자체가 옥수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상철이라는 사람 인간됨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분명히 들었겠죠. 이제 옥수님도 저는 방송상에서 나오진 않지만 여섯가가 충분히 돌아서 야 그래? 현수 같으는 예쁘다 그러고 막 대시하고 또 영자를 고르고 또 나한테 와서 그러네? 라는 거를 충분히 저는 알고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표정은요, 옥수님이 광수님보다 상철님이 더 밑에 있습니다. 광수님이 더 위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랫 입술 왼쪽 삐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명백하죠. 왜냐면 이때 상철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퍼 확 올리기를 하거든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눈이 순간적으로 커지고 약간 공포심을 느낀 게 아닐까 싶어요. 행동이 거칠어지거든요, 상철이. 그걸 보면서 아랫 입술 왼쪽 삐뚤이가 나오고 있고 전 이거 자체가 이미 옥순이 계속해서 거부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죠. 자, 그 후에 영수님과 영숙님의 대화가 나오게 되고 영수님은 이제 영숙님이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난 것 같아서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영수님이 있었으나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영숙과 또 그런 영숙을 보면서 제가 비집골 들어갈 틈이 있냐? 이 말 자체가 저는 옥순보다 실제로 영숙이 더 끌리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해요. 뭔가 옥순에게서는 부족한 부분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자기가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거나 자신의 삶을 잘난 척이라고 할 정도로 자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옥순처럼 뭔가 좀 소소하고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보다는 영수처럼 나름대로 어떤 선과 굵기를 갖고 교수라고 하는 데는 또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망도 있고 좀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광수님과 영철님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광수가 열심히 이제 상철 뒷담화를 하고 있죠. 영수 뒷담화도 하고 상철은 분명히 영자가 1순위라고 해놓고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등 뒷담화를 시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본인이 이제 똑바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본인이 충실하면 남들이 뭘 하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플러스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저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영철을 아까는 깔아뭉갰고 지금은 자신보다 우월한 듯한 즉 옥순의 마음을 더 얻은 듯한 영수와 상철에게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거고 무엇보다 저는 옥순을 정말 좋아하는지 아니면 옥순을 소유하기 위해서인지 광수의 진짜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편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영철과 그 영숙님의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많은 시청하시는 이제 탐정님들이 영철 이거 머릿속에 꼬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도 조금 공감 많이 하고 있어요. 영철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영철은요. 대화하는 게 대화가 거의 안 돼요. 대화라는 거는 내가 듣고 또 상대방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얘기를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추려내고 그렇게 해서 점점 대화의 폭을 확장하면서 서로를 알아나가고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나가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나 아니면 남자들의 아니면 여자들 대화를 보면 대화의 끝에 야 우리 이거 좋아하네 왜 우리 다음에 이거 함께 할까? 이런 식의 대화 내용으로 흘러간다면 영철은 자기 할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죠 당연히. 자기로 꽉 차 있고 남들의 생각이 영철에게 들어오기에는 영철이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의사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숙은 대충 영철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그냥 이제 듣고 그래 빠빠이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고 호감도는 제로다라고 실제로 방송상에서 호감도가 엄청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럼 영철은 이제 영숙이 마음에 든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숙은 그냥 들어준 거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충격을 받아서 영철의 굉장히 그 워딩이 센 말들에 쇼크를 먹은 건데 그거를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맞장구 치고 동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자체가 저는 영철이 그냥 편안하게 누군가와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그 경험이 많지 않고 늘 어떤 정해진 방식의 대화만 한 것이 아닐까. 상명하복식. 위에서 얘기하면 난 밑에 있는 사람 듣고 거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지금 그 틀로 영숙을 이해하고 있고 또 세상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영철의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철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한 말들과는 상관없이 영숙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 왜냐면 계속 들어주니까 또 날 먼저 골랐으니까 이 깡 좋은 여자가 여전히 날 마음에 들어하네 라고 하지만 영철이 하고 있는 실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없던 마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지금 깨닫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영수와 옥순이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치명적인 장면이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스타 짤이요. 연애 관계라고 보긴 이미 너무 힘들다. 이렇게 대놓고 인스타에 찍는 거는 이건 정말 힘들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두 사람이 거리가 벌려져 있죠. 정말 친한 사이라면 26기처럼 상당히 붙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26기 영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왜 제작진께서 이 사진을 지금 이때 왜 풀었냐? 제작진은요. 주된 서사가 영수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옥순이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쨌든 시청자들의 흐름이 때문에 그렇게 가길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요. 이 결혼 커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요. 제작진은 약간 본인들의 원론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1화 때부터 결혼 커플을 까고 그것이 계속해서 누구지? 야 결혼 누가 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호기심을 일으켜야지 지금처럼 영수가 빌런이다 이 취두부다 이런 식으로 까이거나 옥순도 이상한 여자입니다 라고 까이는 것이 이거는 맨 처음에 제작진이 설계했던 그 서사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작진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힌트를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푸는 겁니다.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미 인스타를 푸는 것 자체가 당시 나는 솔로 21기 영철 영자님이 뭐 이런 식으로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하는 등 했지만 두 사람 뭡니까? 커플은커녕 서로 나이들이 쳐가지고 영자가 영철한테 왼수가 안 됐으면 다행이었을 사이였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도 좀 그런 연장선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28기 광수 정인님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뭡니까? 네, 당시에 마스크 쓰고 찍은 사진들 그거 뭡니까? 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거는 제작진 측에서 놓쳤거나 아니면 제작진의 의도하지 않은 사진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 당시에 사진이 마스크를 이제 딱 끼고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키면 안 되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들키게 되었거나 제작진의 요구에서 풀게 되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커인 이 사람들을 푼 이유도 저는 28기 영수가 그 당시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작진이 이렇게 영수가 빌런 만드는 서사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형커와 혹은 결혼 커플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중화를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진도 노련한 거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서사가 흘러가면 이제 빌런이 되거든요. 영수가. 그럼 영수가 회복이 안 되고 나중에 진짜 영수가 빡이 쳐서 이 제작진한테 소송을 걸면 제작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나를 빌런으로 만들었고 내 명예나 어떤 그런 부분을 너희가 훼손시켰다.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한 200억 청구하면 제작진이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작진이 유일하게 방어할 수 없는 부분이 그거예요. 비록 계약을 했지만 그 계약은 각자의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 제작진은 중립적으로 나오거나 욕을 먹지 않게끔 해야 돼요. 욕을 하더라도 그건 순수하게 이 사람들 행동에 의해서 욕을 먹는 거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끌고 가거나 마치 제작진이 그렇게 한 사람을 빌런으로 몰아가는 그 태도가 제작진의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모든 출연진들이 싸그리 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돈을 이제 양랑하게 챙기겠죠. 그거는 제작진이 원치 않는 바일 겁니다. 다시 본론 들어가서 제가 왜 이제 영수와 옥순이 조금씩 미묘하게 빠그러진다고 보는지 뭐냐면요, 바로 이 표정 때문입니다. 왼쪽 아래 혹은 오른쪽 아래로 숙이면서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그대로죠. 자, 이 표정 봤습니다. 언제? 2화 때 남자들의 천상 선택 때, 혹은 상철과 대화할 때, 그때가 이제 상철과 대화할 때 나오고 있는 이 표정이죠. 상철과 3화 때 이제 대화를 했을 때 밖에 나가가지고 상철이 그 비타민 하나 주면서 대화했던 그 장면의 이 표정과 지금 이 표정이 구도가 같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아래 숙임,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음. 오른쪽 아래 숙임,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음. 언제? 이 장면은 영수가 천생연분이요 드립을 쳤을 때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 취두부와 공주 같은 그런 인스타 짤이 아니라 이거를 근거로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질 거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표정이 또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화 때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 때 영수가 옥순을 선택했을 때 나왔던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수와 옥순이 잘 되기 힘들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영호가 옥순을 선택했을 때 또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옥순이 영수에 대한 감정이 일시적이거나 여성들이 하도 영수에 대해서 칭찬을 하니까 만들어진 감정이지, 이미 본능적으로 영수가 선택했을 때, 그리고 영호가 자기를 선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표정이 남으로 인해서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옥순이 4화 때 5화 예고편에서 영수의 칭찬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다면요, 이런 표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 이런 표정이 나오거나 이런 표정이 나오거나 이런 표정이 나오거나 이런 표정들, 즉 옥순이 눈이 커지면서 이제 촉촉해지죠. 이런 느낌이 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5화 예고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지금처럼 눈이 커지면서 뭔가 응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 눈이 작아지죠. 그래서 제가 이때를 기점으로 조금 옥순과 영수와의 관계가 빠그러지지 않을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데이트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상철님이 이제 페이크를 치지 않다면 영자님 아니면 옥수님을 고를 것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되고, 영수님은 딱 봐도 정숙이 놀라는 장면만 제대로 편집을 페이크를 넣지 않다면 영수는 정숙이 아닌 영숙을 골랐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빠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데이트 상대로 나를 안 골랐네? 근데 이때까지는 천생연분이 했던 말은 다 뭐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실제로 그 정숙의 놀란 표정이 전체적인 윤곽이나 느낌으로 봐서는 눈이 굳어있죠. 놀라고. 그래서 저는 이건 영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놀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정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영호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영호 아니면 영수 같은데, 근데 지금은 눈이 굳어있죠. 이거 자체가 원치 않는 걸 봤을 때 놀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4화 총전이 저와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다시 한번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의견이든 다 좋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편안한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